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주말 CEO에 관한 것입니다.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말에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은밀하고도 전략적인 이중생활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삑소리. 이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누군가에게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속감.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리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회사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넘긴 채 이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괜찮을까 하는 깊은 이질감을 느끼게 하죠. 심리학자 카를 융의 말처럼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의 배신, 왜 살수록 불안해지는가? 오늘날 직장인들의 불안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직장을 한번 돌아볼까요? 노력하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 선형적인 성장 구조와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안정성, 강력한 노동조합과 연공 서열이라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직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봉 동결과 실질소득 감소는 기본이고 10년 뒤 회사의 존립조차 불확실합니다. 자동화, 로봇, AI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마치 확률 게임처럼 선택된 소수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심리학자 조지 켈리는 세상이 자신이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스티어링 휠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둡니다. 나의 미래 경로와 성과조차 시장의 흐름과 상사의 판단에 좌우되죠. 또한 시간 통제권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쓰는 법만 배웠을 뿐 스스로 선택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은 결국 존재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넘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회피하게 만들죠. 불안의 진짜 해독제는 도망, 즉 퇴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는 확장 전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려 327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 가능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내 업무의 AI 대체율은 42%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산업혁명 이후 가장 완벽한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결과의 시대입니다. 뻔한 과정은 더 이상 차별화되지 않으며 AI가 인간의 정교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조정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쇼피파이 CEO 토비 리트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가 AI로 대체 불가함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더 이상 경력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AI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 5년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AI를 경쟁자로만 본다면 연차, 경력, 근속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정형화된 지식은 AI가 훨씬 더 잘 수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I를 지원군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1인 기업가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개척자가 될 수 있고 기획, 마케팅, 영상 제작까지 AI가 팀 전체의 역량을 1인에게 제공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케빈 켈리의 말처럼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월급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어쩌면 불안을 미루는 마취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바치는 계약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봉 상승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적 보상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청구서인 경우가 많죠. 연봉이 높아질수록 삶은 회사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시간 통제권은 소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이게 됩니다. 한 예로 연봉은 높았지만 자존감을 잃었던 김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말 단 12시간을 자신의 노하우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고 돈이 목적이 아닌 회사 없이도 설명 가능한 나를 구축하며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지워진다면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속감이라는 함정에 빠져 회사 자재부 김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품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질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나를 정의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정의할 것인가? 직장인의 능력은 조직 안에서만 유효하며 조직을 떠나는 순간 대체되거나 소멸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나는 이 회사 사람이다 에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직업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직장인은 회사의 소속과 부여된 역할로 존재합니다. 상사가 정한 목표에 따라 지시를 기다리며 야근이나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는 등 시간으로 측정되는 경향이 강하죠. 조직에 최적화되어 조직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우물한 개구리박 차장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업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와 실력으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설계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결과와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시장과 직접 연결되어 스스로 작동하며 최적화되는 문제 해결사 이과장과 같죠. 요즘 유행하는 몸빵형 부업에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 소모의 함정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돈이 생기고 내가 멈추면 수입도 멈추는 철저한 10일 교환이죠. 둘째, 가짜 자기 만족감입니다. 땀 흘리며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성실함으로 포장되어 구조적 한계를 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력과 시간을 소진하며 영혼까지 털리는 방식은 결국 본업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몸빵 부업은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가장 질 나쁜 노동 수입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 수입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첫째, 대체 가능성의 벽입니다. 단순 노동은 언제든 타인이나 AI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공급이 넘치면 우리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둘째, 체력의 벽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노동 효율은 급락하며 생존의 위협이 됩니다. 셋째, 시간의 벽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죠. 더 일하려고 하면 건강이나 가족 등 다른 영역이 반드시 붕괴됩니다. 이제는 이 구조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노동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가 잠든 사이에도 돈을 벌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노동 수입은 오늘을 버티게 하는 안정적인 정체입니다. 노력의 대가이자 일회성이며 내가 자리를 비우면 멈추는 기계와 같죠. 하지만 시스템 수입은 내일을 설계하는 불안한 성장입니다. 자산의 결과로 복리처럼 누적되며 일의 양은 줄이고 결과의 폭은 넓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글, 영상, 책, 음악, 브랜드 등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과 수입이 누적되는 자산들이 바로 시스템 자산의 좋은 예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수익의 궤적을 우리는 J-커브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내 시간을 쏟아부어도 초라한 알바비 수준의 수익에 실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Valley of Death, 즉 죽음의 계곡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입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프리덤 포인트,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직선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계산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손 과장님의 사례를 보시죠. 상사와의 마찰로 홧김에 사표를 던졌지만 해방감의 유효기간은 단 3개월 뿐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 텅 빈 통장 잔고, 시장의 냉혹함이라는 현실에 부딪혔고 결국 더 열악한 조건의 회사로 재취업하고 말았습니다. 퇴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가 더 가혹한 생계 스트레스로 전환될 뿐이죠. 준비 없는 용기는 그저 만용일 뿐입니다. 추락 없는 엑시트를 위한 리버스 스테이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퇴사의 함정은 일단 퇴사하고 뭐라도 해본 뒤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는 높은 리스크와 자본 소진으로 이어지죠. 주말 CEO의 리버스 스테이지는 다릅니다. 스텝 1. 회사에 다니면서 자생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텝 2. 구축된 시스템을 시장에서 검증합니다. 스텝 3. 확실한 선택지와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스텝 4. 퇴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하직서를 내는 완벽한 타이밍은 바로 내가 쉬어도 시스템 소득이 월급을 추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종착지가 아닌 플랫폼으로 활용하십시오. 직장은 마치 든든한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존 1. 바로 안전망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일상의 붕괴를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죠. 존 2는 훈련장입니다. 실패에도 타격이 없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실험실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감각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존 3는 재료 창고입니다. 업무 스킬, 조직 생리, 고객 응대 등 실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귀중한 공간이죠. 아무 목적 없이 버티는 직장 생활은 소모지만 명확한 전략을 가진 주말 CEO에게 직장 시간은 완벽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회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철저히 비밀로 하십시오. 회사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첫째, 회사는 당신의 꿈과 성장에 단 1%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죠. 둘째, 당신의 계획을 아는 순간 회사는 당신을 언젠가 떠날 사람, 집중도가 분산된 인력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셋째, 성과가 나면 회사는 겸업 금지 등의 규정을 들이밀며 당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해석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 순진하게 계획을 자랑했다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정 팀장의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호하는 전략적인 방어막, 바로 3가지 침묵입니다. 첫 번째 자물쇠, 회사에 함구하십시오.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의무가 없는 일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물쇠, 동료와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당신을 흔드는 건 입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걱정이 당신의 확신을 깎아먹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물쇠, 오직 기록으로만 남기고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계획을 떠벌려 가짜 위안을 얻지 말고 오직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비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와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선긋기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조건은 바로 본업의 압도적 성과입니다. 첫째, 조직의 방어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업의 티끌만큼도 소홀함이 없어야 회사의 의심과 규정의 칼날을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CEO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창의적인 제안과 문제 해결 과정은 주말 CEO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무료 경영 실습과도 같습니다. 셋째, 두 마리 토끼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과 시장 양쪽에서 당신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본업에는 창의적 열정을, 주말에는 CEO로서의 자신감을 더하십시오. 주말 CEO, 불안을 딛고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이중생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인셋, 각성입니다. 삑소리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는 자기선언을 하는 것이죠. 둘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시간에 묶인 노동자에서 벗어나 결과를 창출하는 직업인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래터지, 전술입니다. 회사를 플랫폼으로 삼고 철저한 침묵 속에서 잠들지 않는 시스템 수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 위에서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말 CEO입니다.